네, 수시 집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교시 상담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인데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귀여운데요. 경찰이 되고 싶군요. 자, 네. 오늘 연결이 됐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윤신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꼼짝마!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수시 전형 이제 한참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요.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학과를 고민 중인데 합격 가능성을 알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요리도 관심이 있고 또 경찰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네. 점을 좀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6.8, 영어 7.1, 과학 5.4, 국수 영과에서 6.2등급 그렇게 막 높은 성적은 아닙니다. 주요 교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자, 국어는 6등급에서 출발해서 최고 4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5등급에서 출발했지만 수학을 좀 정상적으로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영어는 영어도 좀 그렇게 변화가 높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면요. 자, 모의고사는 7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6등급, 수학 5등급, 영어 8등급, 화학 5등급, 생명과학 6등급, 평균 6.1등급입니다. 6월 네. 모의고사와 7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요. 자, 국어는 지금 6등급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B형에서 A형으로 이제 전략을 좀 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5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영어도 살짝 올라갔지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탐구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화학은 조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 교내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뭐 했냐면 자연과학 독서 토론반 활동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그 과학 쪽 독서를 상당히 많이 한 것들을 생활기록부에서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4시간 어린이집이죠. 유치원 교사를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28시간, 그래서 요양원에서 또 봉사활동,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교과 수업 시간에 화학부장이라고 해서요. 교과 수업에 선생님을 도와주는 이런 착실한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 2학년에서 한 45건 되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아 성찰이나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그리고 또 과학 분야 독서가 좀 집중돼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상 내용은 교내 영어 상용 문자 외우기 대회 은상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요. 자, 동신대학교입니다. 경찰행정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같은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일반 전형, 그 다음에 또 삼지망도 같은 대학 식품영양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직은 좀 생각이 여러 가지라 좀 네. 정리가 필요할 걸로 보이시는데요. 우선 윤세혁 학생,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교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한 6.2등급 정도 되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아주 뭐 좋은 성적이 이럴 수는 없죠. 오히려 낮은 성취도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학년 과정에서 국어가 이제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 친구가 그 앞서 이렇게 학생이 직접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이 비교적 뚜렷한 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 교육 과정이 학생이 이제 수준에 따라서 그때 학생이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되기보다는 보통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계를 계속 올라가는 과정으로 3학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처음에 교과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다 만회하고 극복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좀 높지 않은 점은 좀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실함이나 적극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몹시 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 학생이 자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은 아주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비교과 영역입니다. 네. 이
전략적인 비교과 활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비교과 활동 특정 영역에 있어 뭐 경시대회나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나 좀 일관성 있는 활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 수업과 교내 체험 활동 등에서 매우 성실했다, 매우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은 좀 잘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드러나는 결과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좀 귀를 잘 기울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부 능력 특기상이나 종합 의견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심도 좀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기적인 그런 학생이 아니라 좀 다른 학생들과 관계가 좀 관계지향적이고 좀 바른 인성을 충분히 갖춘 학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일단은 근데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이 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일단은 수능 성적이 현실적인 목표와 효과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그 전략적인 과목을 좀 집중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어나 탐구 같은 과목, 지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다면 지금 이렇게 EBS 교재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고요. 전략 과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 목표는 2개 영역 반드시 4등급 이내. 그 2개 영역이 4등급 정도 나오면 우리 친구가 수시에서 정시에서도 우리 카드를 여러 장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핵심 교재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라. 그래서 EBS 수능 교재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하는데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는데 수능 완성이 보통 이제 조금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수능 완성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는 거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교재를 좀 집중적으로 단기 완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인터넷 강의도 좀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가능성이 참 많은 학생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성적이 좀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좀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대학 동신대학교고요. 학과만 좀 다릅니다.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까지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목표 설정을 잘 했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1지망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입니다. 여기는 일반 전형 상향으로 진단이 됐고요. 2지망은 역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인데 소신 진단 나왔습니다. 3지망은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적정으로 진단됐네요. 자, 희망하는 대학을 이 가능성을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 특징을 좀 짚어보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마 희망하는 이 대학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좀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1000명 이상의 그런 대학들 중에서는 5년 연속 취업률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취업률 1위인 학과들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순서대로 지금 골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경찰이 되고 싶었다. 뭐 동기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취업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48명이나 합격을 해서 전국 순위권 안에 드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5대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시 성적도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화면 보면서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자, 동신대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 모집단이 3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개를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신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들 사이에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경찰행정학과 55명, 소방행정 46명, 식품영양 37명이죠. 2014년 경쟁률 보시면 5.5대 1, 6.8대 1, 7.6대 1인데 이 식품영양과도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합격자들의 점수의 폭은 좀 넓은 특징이 있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를 56%를 반영하고 비교과가 24%를 반영하고 면접이 20%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 성적이 한 6.2등급 정도 되는데 이 합격자들의 평균과 점수를 천점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7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면접에서 면접에서 주어진 점수가 이 기본 소양에서 100점, 그다음에 지원 동기. 왜 여기 지원했어가 100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 본다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약간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뚜렷하게 여기는 넣으면 될 수 있어. 이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교과 등급별 점수차가 4등급 이후에는 6점에서 8점으로 증가하게 돼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에게는 약간 조금 더 불리한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비교과 출교 봉사 시간은 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른 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만 우리 친구가 이 교과 성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뭐 특징 그리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 성적이 다른 요소가 잘하더라도 조금 이것 때문에 좀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좀 네. 하셨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어떻게 수시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네.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부모님이랑 부모님?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 그 독서 활동이 굉장히 많던데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 그 3학년 때 읽은 강수진 저자 책, 네. 뭐죠? 네, 발레리나 네. 강수진 씨의 책을 네. 네. 보통 그게 우리 학생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일단은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가장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전략적인 지원에 대한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 그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엔 좀 어려운 성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일반 2전형 동국대 경주 캠퍼스입니다. 행정경찰 공공학부 일반 2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는 전형이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상향으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이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4등급을 맞추는 걸로 중심을 해서 정시까지 좀 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시에는 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행정경찰 공공학부 일반 2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2전형을 추천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거 이제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이 수시 전형을 결정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친구가 지금 선생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또는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정보들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좀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수시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일단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그 결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그 결과를 포기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에서 나쁜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수시 전형 자기가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다 정보가 조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뭘 결정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냐면 수시 지원에 있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첫째, 나는 대학에 상관없이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난 학과를 중심으로 가겠다. 또는 나는 전공보다 일단 대학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지금 전공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대학을 일단 가보자. 이거거나 아니면 나에겐 재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뭐 이게 기준이거나 아니면 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 중이다. 난 뭐 2, 3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 이제 더 이상 집밥을 안 먹고 싶다. 이제 독립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기준이 그 혼재된 상태에서는 결정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일반 2전형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거 화면을 보면서 왜 추천해드리는지 그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국대 경주 일반 2전형 상향입니다. 물론 상향이죠. 모집 단위는 행정경찰 공공학부입니다. 전형 방법을 보시면요. 학생부 60에 면접이 40%입니다. 일단 학생의 부족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최소화하면서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만약 동기가 뚜렷하고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으면 면접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좀 우리 학생의 장점을 부각해서 합격 가능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데인데 여기를 저희가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의 영역 합이 9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탐, 과탐 상관없이 탐구까지 해서 2개 합 9 이내니까 우리 친구가 4등급, 5등급 2개를 확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전형뿐만이 아니라 일단 수능을 정시를 위해서라도 2개 영역에서는 충분히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직접적인 목표랑
가장 잘 맞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합격자 평균이 2.49, 경쟁률은 4.76대 1이었습니다. 높은 편이죠. 합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뚜렷한 성찰이 가능하겠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를 달성했다면 합격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했는데도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목표한 대학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자신의 목표와 가장 잘 부합되는 전형이라는 점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희망대학 그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시고 특징을 살펴봐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수능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수시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 수시 전형들을 분석하느라 만약 수능 준비가 소홀해지면요. 나중에 정시에 가서는 정말 지원할 곳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수시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지보다 저는 수시를 지원하지만 정시 중심으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수시 지원을 고려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순위는 그래서 전략적인 수능 준비다. 제가 준비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략 과목 선택하십시오. 전략 과목 선택해서 전략 교재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집중해서 2개 영역은 내가 4등급 이내를 반드시 맞는다. 네. 이런 목표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이 순위는 수시 지원 기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보내드린 원고의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생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결정하셔야 되고요. 3순위가 이제 면접이 있거나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이 있다면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요. 자기가 준비한 대답이 있는 자기소개 내용이 자기가 생각해도 궁색하잖아요. 그럼 그 전형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적합한 걸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 참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다시 생각하게 됐고. 네. 앞에서 선생님께서 자신의 그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진로나 적성 다 고려해서 진지한 고민해 보시고 전략을 잘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을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요, 정시 중심의 수시 전략을 수립하고 수능 목표를 정하고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면접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으로는 상향 수준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행정경찰 공공학부 일반 2 전형입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팁으로는요, 수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시 지원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B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서류 점검이라 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각 대학의 요강을 분석하면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 8월 31일까지 학생부 점검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추천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점검해야 되는 거라면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근데 올해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 공통 양식이 1번부터 3번 문항까지로 좁혀졌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써놓으셨던 자기소개서가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었던 것을 연대기식으로 쓰고 않았는지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번 문항이 추가적으로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혹시 또는 그 전형에 해당이 된다면 마무리 작업에서 꼭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기성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국외대 태국어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